시작하겠습니다. 썩지 않으면 뭐죠? 이것서 꼭 볼 것. 이게 이거 안 맞네 이게. 잠깐만, 이게 좀 뒤로 밀어야 되나? 됐다. 예, 됐습니다. 예. 이 핸드폰으로 찍으니까요, 이게 뭐 맞추고 저 완전 기계치거든요. 자, 그 전에 잠깐 딴 거 보죠. 이거 보세요. 지금 유시민이 알렐레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조회수가 16만 얼마고, 댓글이 뭐 900 몇 개고 지금 그래요. 이거 유튜브만 아니라 뭐 팟빵에도 올리고 또 뭐 아이튠즈를, 그게 뭐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한다는데 뭐.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댓글 올리고 뭐 전부 박수 치겠죠. 유시민 씨하고 이 얘기를. 그러고 또 김호준 씨 한번 보죠. 여기도 보니까 뭐 조회수가 41만 얼마고, 뭐 댓글이 2천 몇 개고 이래요. 뭐 이 작가는 보죠. 조회수가 40 몇만, 댓글 2천 몇 개. 선물은 뭘 고를까? 김어준과 저녁 식사 하나 걸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많은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이유를 알려줘야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아유, 진짜. 2016년 사람은 없었어요. 다 덤벼. 내가 이 동네에 미친 엑스야 내가.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저 기백은 어디서 오나? 손혜원 의원과 그리고 모두가 되길 원하는 조카, 모두가 되길 원하는 손의 조카, 갤러리 카페의 주인 손소영 씨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열광적인 반응이에요. 예. 자, 됐고요.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한편으로 그런 하면 하여튼 뭐 여기 이런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을 체포하고 있는 거대한 환경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요. 이게 수많은 조회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뭐 손혜원 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벌어지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지금 보면요, 뭐 여기 있고, 저 뭐 누구죠? 손석희 씨 이 사건에 뭐 손석희의 주목을 휘두르는 이유, 미래 사건으로 협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손석희 씨 사건은요, 이건요 사생활이에요. 다만 이게 약간 공적 성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취직 관련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나 사생활이고, 정치인도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정치인이나 어떤 공적 성격 가지는 사람이 사생활에 대해서 이것을 사회화시키고, 온갖 언론이나 한 개 나오면 그거 잡고 온갖 소설도 쓰고 어떤 공중파나 이런 데서 국가 사회적 에너지거든요. 공중파 이런 전파라는 것은요. 또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국가 사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꼭 공적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무슨 사건이 가십거리 등장하면 그쪽으로 온 막 방송을 하고 이 지경이에요. 특히 정치인이나 공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공적 세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생활을 자꾸 그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꾸 온갖 시중의 관심들을 유발시켜가지고 그거 방송 하루 종일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럴까요? 우중 민주주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중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후진 현상이에요. 왜
사생활 영역은 자유의 영역으로 두고 그것은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국민 전체나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과를 냈느냐, 그게 전부 객관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무슨 사생활을 자꾸씩 날리고, 그러니 많았잖아요. 이재명 씨도 그렇고 또 뭐 누굽니까? 도지사 하던 사람들. 그럼 뭐 사생활을 온갖 텔레비도 그걸 자꾸 온 나라의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그래 국민들이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그건 그렇고, 누구 개인을 두둔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두둔하기나 누구를 뭐 비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하향 문화가 가고, 국가가 어떤 발전 가능성을 자꾸 가로막고 전부 그러니까 분열되고 그 국민들 사이에 서로 악마화를 시키려고 난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그 당시에 어리석은 짓 했다는 게 탁 드러나요. 지금 현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짓이란 게. 그 손실을 이렇게 스스로 손실을 입는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보세요. 또 뭐 있나? 뭐 이런 뭐 온갖 거 여기도 손해원 얘기고 여기도 손해원 얘기고 뭐 손석희 씨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 생각보다. 왜냐면 손석희 씨가 저 방어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협박을 받았다고 하니까 공갈 협박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 조금 멈칫하는 것 같아요. 김갑수 이 양반도 뭐 타락했다고 할 수 없지만, 아유, 처음 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하고, 또 뭐 있나? 보자. 어쨌든 뭐, 그러고, 예. 그렇고, 뭐, 이러다가 또 새로 개인 사건 터지면 또 그쪽으로 건너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고. 자, 이제 들어가 보죠. 자, 아까 이제 다시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런 카지노 어떤 그런 자본주의가 되어버렸고, 이 카지노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뭐 무지막지한 거죠. 인정사정 없고, 이런 어떤 정신적이나 공익적인 분야까지 전부 어떤, 돈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기조로 다 바뀌어버렸다. 돈과 관련해서 다 바뀌어버리고, 심지어 뭐 종교까지 그래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종교까지도 전부 어떤 경제적 어떤 그 돈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우리나라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한없이 뭐 대형 건물 들어서고 무슨 뭐 명성교육 해가지고 또 시끄러웠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가장 정신적이어야 할 종교도 그렇고, 뭐 문화예술 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전부 돈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재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필요한 그런 분야는요, 사경제하고 철저히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 분리를 시킬 능력이 있는 나라냐, 아닌 나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선진국, 후진국이 거기서도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 국민이나 국민의 어떤 이익 불이익과 관련되고 어떤 삶의 어떤 그 기본을 어떤, 지키는 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공공재로 분리해가지고 철저히 사경제에 맡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래 이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뭐 3만 불 가지면 그거야.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요. 개인이 무슨 3만 불 돼요. 전부 국가 그거 재정하고 무슨 부자들 그것이 대기업 수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최종 인류의 목적은 공존에 이르는데 공존이 결국 불가능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공존이 가능하냐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뭐 수십 년 흘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제 이렇게, 갑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갑들이 많고, 다음에 이 갑들에게 유리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태도를 취하는 얼들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들한테 이익도 없는데 자기 이익인 줄 착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신수정 자본주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서 어림도 없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이거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자, 그러면 임기 초반에 우리 현 정부는 이 변혁을 실행해서 했으니까 혁명, 변혁, 개혁이 있는, 보통 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임기 초반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안 현실이 너무나 그거 난해하고 그거 크기 때문에 개혁 정도는 안 되고, 개혁보다 조금 더 강한 이런 어떤 변혁 정도의 어떤 정책을 실행을 했어야 했어요. 임기 초반 뭡니까? 촛불 전국 그 열기 분위기 그 에너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무슨 사회 모든 뭐 사법권이고 모든 것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국민들이 권력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강력한 개혁, 변혁 정도로 실행을 해버렸어요. 남북관계 그거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던 걸 했어야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도 경제가 안 되면 남북관계 일단 이 정부에서는 그냥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물론 남북관계 민족 문제니까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도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경제가 더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 바로 그거 경제 문제로 들어가서 근본 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근본 문제 그러니까 재벌 기업의 어떤 문어발식 경영이라든지 여러 개 온갖 어떤 사회적 어떤 어려움을 남발하는 그런 문제, 뭐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뭐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어떤 기여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이런 문제. 대기업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이 다 힘들거든. 작은, 다 따져보면요. 영세 상인들도 그 대기업의 어떤 저 형태하고 그 영향으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요. 그러고 뭐 그거 대기업이나 귀족노조나 우리나라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그 공조직에 그거 막 신의 직장 가진 친구들이 엄청난 보수를 받아먹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저기 그거 중소기업이나 이런 비정규직 이런 쪽 해결한 문제 그러고 뭐 파견근로 이런 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김종균 씨 뭐 그런 어떤 불행한 죽음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다음에 공조직 얘기했죠. 그러면 뭐 조세 문제, 부동산 문제 그거 외에 또 있어요. 그 근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혁을 바로 했어요. 바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해결은 안 되더라도 현 정권 당시에 어떤 기초는 마련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촛불 열기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뒷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고 뭐 감이 못 났어요. 대기업도 그 굴복을 해가지고 어떤 대기업도 그거 정상화 시키고 재벌 기업도 정상화 시키고 이렇게 다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는지 그게 제일 그거 뼈아픈 그런 어떤 천재 1호의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한 세기에 한두 번, 두세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때 그걸 놓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그거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런 근본 문제들은 그런 특수한 기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시기를 지나보고 다른 시기에는 평상시에는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국민 의식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걸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뼈아픈 그런 어떤 실기를 한 거죠. 자, 혁명하면 좀 이상한, 좀 알레르기 발견되는데, 어쨌든, 적어봤어요.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무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혈혁명이 조선의 이성계도 무혈혁명이다. 그리고 영국도 프랑스와 달리 무혈혁명으로 입헌 군주제가 되었다. 그러죠. 그런 말도 있고. 자, 요게 중요해요. 그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라고 해서 제도와 기구를 바꾸는 건데, 주로 제도죠. 그런데 이제 잘못 가면요. 갑을 위한 어떤 혁신적으로 가가지고
혁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획으로 착각하게 돼요. 결국은 갑을 위한 혁신인데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죠. 무슨 뭐 성장 동력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요. 뭐 현 정부에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면 무슨 4차 산업하고 뭐 어쨌든 뭐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 딱 떨어지지 않는데 어떤 혁신을 하는데 혁신은 대부분 갑을 위한 결과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혁신을 하면서 혁신은 기술적인 걸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현 정부는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갑을 위한 거예요. 물론 현 정부 이런 사람이 그 마음은 갑을 위해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혁신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거죠. 어떤 제도 어떤 이념이나 철학의 기반을 둔 제도 이런 쪽으로까지는 어떤 차원으로는 못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고 그러니까 이 변혁 정도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쳐 버렸고 뭐 그 다른 얘기 좀 더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그거 지방선거에 압승했을 때 그 국민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여론이 따라줬다는 기회도 있었고 9.13 대책에서도 있었고 그 다 할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용기를 내가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적으로라도 이미 시기 놓쳤지만도 그때라도 좀 할 수 했어야 했는데 용기를 내 가지고 설령 재집권을 못하다 그걸 했어야 했어요. 집권자는 그런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을 해야죠. 당연히 온 국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거 삼성바이오로직 그거 상장 폐지했어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안 해요. 국민들한테 그것이 시그널도 주고 대기업들 재벌들에게 그거 어떤 재벌들의 어떤 기업 문화도 거기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서 있는데 그것도 안 해버렸고. 물론 그거 뭐 사법 정의에 벗어난 것도 있죠. 4조 얼마나 그렇게 분식 해결했다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무슨 그 기업 바로 문 닫고 그 관련자들을 감옥 가가 20년 때리고 그랬다던데 뭐 엘렌인가 그건 둘째 치더라도 했어야죠 당연히. 뭘 그걸 그게 안 된 그것도 있고. 자 보시죠. 자 그러면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개념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뭘 말하기 핸드폰 들고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요. 자, 개혁은, 예? 보시죠. 개혁은 변혁 혁명에 따른 구체적 위기로 인한 지배개혁의 타협의 결과값이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 불가능해요.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변혁 혁명적 사회운동에 따른 사회적 대타, 우리가 흔히 서구 선진국의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성장과 복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러거든요. 자, 저 사회적 대타협이 하려면 그냥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무슨 중소기업 하는 사람 만나고 무슨 대기업 오너를 만나고 이게 뭐 일자리 늘리자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요. 투쟁 과정에서 그 갑들이 지배계급들이 자기가 위기에 몰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따르면 온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온 국민에서 압력이 돌아서 엄청난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엄청 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자기가 대기업 자체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지 엄청난 그렇지 않으면 기업 오너 어떤 가족들의 위험을 처한다든지 그래서 그 타협의 결과로서 뭐 이렇게 내놓는 그게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이 외에는 없어요. 무슨 대통령 누구 만나가 설득하고 뭐 동료한다고 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이 정부 1년만 지나면 내 힘도 빠져버려요. 지금 상태를 보면. 이 정부뿐만 아니라 3년 지나면 우리나라 그 집권 세력은 별 힘을 못 써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임기 다 단임지고 임기 5년인데 뭐 대기업도 속으로 1년만 더 기다리자 그냥 해주는 척 그냥 말로만 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40% 떨어져가 힘도 없는데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있고 혁명은 이걸 위험하기 때문에 개혁이 혁명보다 현실적이다. 개혁은 혁명이 어렵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다 오해일 수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속임수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변혁이나 뭐 혁명까지는 좀 그렇지만도 개혁보다 훨씬 강한 어떤 혁명성 어떤 변혁을 그것을 했을 때 그 결과물로서 어떤 대사회적 대타협이라든지 타협을 하면서 개혁이 가능한 것이에요. 기본 조건이 혁명적 성격으로 그 구도가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이후 그 후속 결과물로 나오는 게 그게 개혁이거든요. 그냥 존말해가 되는 게 아니고 개혁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혁명보다 어렵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혁명과 같은 강력한 드라이버를 한 가운데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 그게 이제 개혁인데 원래 개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개혁하면 점진적으로 그냥 조금 더 그거 어떤 저강도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 어떤 환경의 나라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 현실에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혁명적 변혁적 수준의 개혁은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이미 이제는 늦어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거 촛불혁명 들어설 때 이 정부 막 들어서자마자 바로 준비 그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두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몰려왔거든요. 그러고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서자마자 경제개혁 근본 모순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뜯어 고치는 드라이브를 걸어서야 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안 돼요. 그 이후부터는 불가능해요. 이런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고 결국 어렵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남북 관계 그 국가 에너지를 너무 보낸 그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뭐 남북 관계 때문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그것이 견인해주는 게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굳이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도 어쨌든 간에서 어떤 국가 에너지의 그 배분을 실패해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가 에너지 배분을 이 정권에서 실패한 거예요. 경제에다가 그 집중해서 했는데 배분을 남북 문제 거기다 너무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다면 어떻게 하겠냐? 결론은 각자 도생이에요. 한 방법이다,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하는 이런 것들을 현 정부를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갑이 아닌다면은 그 기대 걸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 다만 이제 제가 바라는 반대 민주당 지지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권 자체에서는 안 바뀌어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비판적 지지를 함으로써 그나마 현 정권의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생각이나 방향을 바꾸고 방법은 전혀 없지는 않아요. 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이랬는데 안 되겠다. 변혁 수준으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근본 문제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런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이런 마이크들이 많잖아요. 다 협조를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이자 뭐 전주, 대구, 뭐 부산, 광주 이래가지고 이 재벌 문제 같은 이런 기종노조, 뭐 공조직 공무원 특혜받는 뭐 연금 문제, 뭐 이런 조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죠? 교육 문제 그것을 하자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시 촛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 합회가 50만 되든 100만 되든 그렇게 하면 현 정부는 그걸 믿고 이제 다시 시행을 그렇게 되면요 강력하게 나가면 언론이고 뭐고 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법부고 뭐 검찰이고 뭐 꼼짝 못 해요. 물론 과거와 같이 옛날 같이 총칼로 이렇게 막 그런 시대도 아니고 뭐 더군다나 이 정권이 하는 건데 누가 총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기득권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교수 집단이나 이렇게 다 기득권이잖아요. 전부 다 대기업이고 언론이고 무슨 사법 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다 눈치를 보게 돼서 그때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 의석이 약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은 안 되고 이 정권 당시에 기초만 마련해도 돼요. 그래서 다음 정권 이어봐서 또 한다든지 결국은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촛불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부가 그 힘을
그 팀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국회에서도 야당도 그거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국민들이 뭐 연일 그거 막 광화문이나 막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 일으키고 그러잖아. 아, 프랑스에서도 그거 뭐 노란 조끼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 대통령이 물론 완전하지만 일단은 그 어떤 세금 무슨 유류세 이런 것을 이제 굴복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더군다나 평화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전국에서 이미 내가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3.5 법칙이라고 하는데 3.5%까지 필요 없어요. 1%만 거기 하면 돼요. 3.5% 갈 때 국민의 1%만 광장에 나와도 그거 웬만한 근본 문제 이렇게 기초는 어떤 개혁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면 저는데 뭐 제가 떠들어 본 대로 뭐 제 동영상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민주당 아니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나라인데 시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집권하기 유리한 건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지지자들이 좀 민주당의 지금 현재 민주당은 현상 유지하는 것에서 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 집권 세력도 제가 볼 때는요. 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 땡땡이 따지면 뭐 현상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왜냐 이쪽은 더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민주당 비판을 하는데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지만도 민주당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좀 더 잘해주기를 현 정권이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한나라당은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 저기는 더 뭐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보다 길어졌는데 25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자, 위에서 본 이런요, 위에서 본, 이미 본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자본주의가 카지노 경제가 되어 있고, 모든 정신적인 공적인 영역까지, 이런 돈하고 어떤 사적 욕망에 다 말려 들어간, 결국 자본이죠. 말려 들어간 이런 상태에서 갑들이 이렇게 완강하고, 얼들조차가 이 갑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의식 구조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개인제식, 현 정부가 하는 이런 하는 정도의 어떤 개혁으로는, 결국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불가능한데 현재 기획적으로 어떤 양극화를 해결한다든지 국가의 어떤 성장 모델을 정초하고 이런 것도 불가능한데 이런 불가능한 이 거대한 구조적 함수죠, 저기요. 이걸 과연 유시민 씨가 모를까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그 유식하고 뭐 어쨌든 대단한 분이잖아요. 뭐 역사책도 많이 쓰고, 역사, 무슨 사회과 경제도 자기가 전공했고, 또, 그러고 정치 현실에서 직접 몸소 정치도 해봤고, 자, 이런 분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한 이런 대한민국이 가진 구대적 함수를 모를까 싶어요. 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 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 정부 하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그나마 현 정부가 하는 이거라도 자기가 도와주자고. 그러니까 뭐 의용 지식인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의용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도 진짜 답답해요. 그렇다면 뭐 비난하기는 좀 그래요. 뭐 어차피 제가 봐도 불가능한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시민 씨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나마 이 정부가 더 야당이나 보수에게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현 정부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선될 거예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조금씩 그거 뭐 돈 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선되죠.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어떤 근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근본 문제들, 근본 모순 이것들이 그거 독립변수예요. 그것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도 결국 안 돼요.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정부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도덕적으로는 우수한 정부예요. 제가 봐도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요. 상당히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해요. 완벽한 건 없으면 비교하자면
흡수하고, 그럼 뭘 하려고 지금, 얘는 무척 써요, 계속. 얘는 써요. 쓰는데, 이런 거대한 구조적 함수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결단 이런 것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못 했는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념까지, 이 철학까지 안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 사회가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인지 무섭거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공조직은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개혁해야 돼요. 특혜를 누리면서 더군다나 권력은 뭐 기껏해 5년이고 뭐 3년 지나면 내 힘도 빠지는데 자기는 영원하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유시민 씨도 그렇게 생각해서 고뇌 끝에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뭐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비판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갖 과거의 일을 막 이렇게 악마화 시키게 되는데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다 과장이고 헛소리예요. 그 대부분 다요. 유시민 씨가 그렇게 악마화 될 만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나 이런 입장을 떠나서는 뭐 비판할 요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척 어떤 연결성도 있고 깨끗하고 그런 건 맞아요. 맞고 내가 볼 때는 유능하고 그러니까 평화시라면 그 나라의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적합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나라 같은 난시에는 조금 곤란하죠. 자유 뭐 사민주의 뭐 그런 쪽 풀이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결론은 이게 지금 제가 하기 싫은 얘기지만 할 수 있는 얘기에서 각자 도시로 가야 된다. 그러나 단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좀 해줘야지 그나마 희망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아이고 이거 30분 넘어버렸네. 아이고 참네. 구독 좀 해주시면 제발 좋겠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이든 하나이든 보수 어느 한쪽 스탠스 써가지고 그쪽만 주구장창 옳다 그러고 상대방 악마시키고 이러면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같이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면서 자꾸 비판도 같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 다 단순 명료하고 좋아하거든요. 지 얘기 자체가 또 복잡하고 이러니까 구독자가 물론 구독자라는 게 요즘 또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겠지만도 생각보다 안 늘어요. 지금 4명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1명 더 들어왔던 거 5명인가. 지금 제가 이 영상물을 지금 50몇 개가 올렸나 지금까지. 근데 구독자가 4명. 조회수도요. 지금 다른데 여기에 물론 여기 이런 데가 비교할 건 안 되지만 보통은 조회수도 10명, 20명, 100개 넘는 게 거의 100개 없어요. 저는 몇십 개 다녀요. 10명. 심지어는 2개, 5개, 며칠 지났는데도. 이런 거예요. 이러고 앉았어요. 아유, 참네. 어쨌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은 뭐, 제 동영상을 보면 뭐, 기분 나빠가지고 뭐, 보기도 싫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조금 불편한 분도 들어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한편으로 불편함이 자꾸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죠. 저도 구독자를 많기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이 불편한 진실을 버리고 단순 명료하게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구독자 늘리고 이렇게는 스스로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변할지 모르겠지만도. 뭐, 한 가지 하나, 해외에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 이게 민주당 쪽 사람인데, 조금 이제 삼성을 말 거론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런 삼성의 어떤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의 잠재적인 어떤 자본주의가 맹렬한 나라니까, 그런 위험 같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어떤 구도적인, 그게 조금, 그런 건 있더라고요. 예. 아까 그 얘기 하려니까 또 더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가니까 그렇네요. 있고 이재명 씨 관련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긴 이재명하고 유시민 씨 두 사람을 두고 제가 올해 저기 동영상을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라기보다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씨가 뭐 본인은 안 한다 그래도 대권 주자로 자꾸 거론되고 하니까요. 같이 이제 한국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적절하느냐 꼭 누구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있고 하여튼 결론이 이래가지고 무척 저도 마음이 안 편하네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갑들은 관계없어요. 얼들 얘기하는 거예요. 갑들이야 뭐 먹고 살기 좋은데 뭐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편하네요. 이게 각자 도생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스스로 그 어떤 양심이라 하면 뭐 거창한 표현이고 이렇게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차분히 냉정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현재의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예. 고맙습니다.